산산조각 났어. 난 잔인한 거 싫어한단 말이야. 카메라를 숨기고 있던 거라면 부수지 않았을 텐데. 방금 내가 밟아버린 이 송신기로 그 녀석한테 위치를 전송하고 있었던 거지. 왜 그런 짓을 해?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한 거야? 난 너희 메신저를 다 감시하고 있어. 하루 종일 밤새도록. 그리고 구원자님에게 보고도 하고 있지. 모든 건 구원자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거야. 왜 자꾸 방해하려고 그래? 우리가 행복해지는 게 싫은 거야? 그렇지 않아. 넌 리카에게 이용당하고 있어. 그만해! 그 이야기하면 구원자님이 듣지 말라고 했어. 난 네가 밉지만 나쁜 짓은 하고 싶지 않은데. 내 안에 다른 나는 그게 아닌가 보네. 어찌나 날뛰는지 머리가 다 울릴 지경이야. 머리가 너무 아파. 그녀는 무사한 거야? 응. 그녀는 곧 우리 사람이 될 거야. 넌 그녀와 무슨 관계야? 왜 끌어들인 거야? 처음엔 내가 해킹한 메신저를 이용해줄 사람이 필요했지. 우리 상황을 전혀 모르는 순수한 사람. 지금은 함께 있는 게 자연스럽고 행복해. 그녀는 날 어떻게 느낄까? 그건 좀 궁금해. 리카가 처음부터 계획한 거군. 구원자님이 RFA 메신저를 해킹하고 교란시켜달라고 했거든. 그리고 파티를 열라고 했어. 그게 아주 중요하다고 말이야.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지만 해킹할 때만큼은 쓸모있다고 칭찬해주셨어. 이름은 왜 바꾼 거야? 구원자님이 내가 착한 아이일 때는 이름을 써야 한다고 했어. 근데 아까부터 질문만 하네. 그녀를 풀어줘.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그녀는 여기서 나가지 않을 거야. 지금 한 가지 확실한 건 내가 그녀를 무척 좋아한다는 거야. 리카가 그녀를... 우린 그녀를 보낼 생각이 없어. 근데 무사한지 확인시켜줄 수는 있지. 정말이야? 딱 하나 방법이 있어. 너 스스로 인정하는 거야. 네가 틀렸다고. 그 증거로 이걸 마셔. 그러면 확인시켜줄게. 이 약은... 네가 그때 깨버렸던 그 약이야. 새로운 조합법이 생각보다 일찍 나왔지 뭐야. 이 약을 먹으면 너도 조금쯤은 구원받을 수 있을지도 몰라. 이 약이 나왔다는 건 그녀에게도 곧 약을... 그건 네가 알 바가 아니야. 얌전히 마시는 게 좋을걸. 되도록 착한 내가 나와 있는 동안에 말이야. 나쁜 내가 나와버리면 지금도 내 속에 있는 나쁜 아이가 네 얼굴을 보고 길길이 날뛰고 있거든. 당장 네 입에 약을 쳐넣으라고 얼마나 소리를 질러대는지 너무 무서워. 그만해, 세라나. 지금 날 뭐라고 부른 거야? 지금 그 이름 부른 거냐고! 아이, 머리가... 그 녀석이 나올 것 같아! 레이... 큰일 날 뻔했어, 진짜. 어서 마셔. 이걸 마시면 전부 편해질 거야. 물 한 방울 주지 말라고 해놨으니까 목이 꽤 말랐을 텐데 이 약이 담배 같겠지?
아직 다 안 마셨잖아. 천천히 전부 다 마셔. 안 그러면 다 마셨네. 이제 어때? 어지러워. 조금 머리가 아플지도 모르겠지만 괜찮아. 이제 곧 편해질 거야. 조금만 기다리면 머리가 편안해지고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질 거야. 구름 위를 날아다니는 기분이 들겠지. 시간이 지나면 순식간에 추락하겠지만 말이야. 니깐 특별히 포뮬라를 조금 바꿨거든. 시간이 지나면 넌 제발 이걸 달라고 빌게 될 거야. 나 기분이 너무 좋아. 이렇게 기분 좋은 건 정말 오랜만이야. 리카를 만나게 해줘. 네가 숨기려고 했던 비밀은 이제 전부 낱낱이 폭로될 거야. 정의를 여길 숨기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것도 그 빨간 머리야 내가 만날까 봐서였지. 제발 나로 끝내줘. 네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RFA는 내게 곧 모든 정보가 올 거야. 그 빨간 머리 말이야. 널 추적한다고 바빠서 메신저를 비롯한 모든 데이터나 해킹들은 바보같이 말이야. 이제 곧 그 메신저는 물론이고 멤버들까지 전부 우리가 장악할. 그럼 너희 RFA도 평화가 찾아올 거야. 네가 이긴다고 해도 네 상처가 치유되진 않을 거야. 세라나, 세라나. 그 이름으로 부르지 말라고 했잖아. 한 번만 더 그 이름으로 부르면 네 목을 졸라버릴 거야. 그리고 난 지금은 세란이가 아니라고. 세라나. 부르지 말라고 했잖아.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머리가. 부르지 마. 부르지 마. 그만. 안 움직이잖아. 한 번에 너무 많이 마셨나? 괜찮아. 숨은 붙어 있어. 난 시키는 대로 했어. 시키는 대로. 그녀는 언제쯤 볼 수 있을까? 이 일을 전부 처리하고 나면 그때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고맙습니다. 취미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버지한테는 비밀인 거 아시죠? 지혜 언니
네가 더 많이 그렸으면 좋겠어. 정말요? 실은 몇 장 더 그려놓은 게 있긴 한데. 보고 싶어. 아, 그건 좀 자신 없긴 한데. 보고 싶어. 알았어요. 가져올게요. 저도 어머니한테 보여드리는 게 즐거워요. 어머니는 아버지가 말했던 것보다 훨씬 더 괜찮은 사람이세요. 주민이 말을 듣길 잘한 것 같아요. 주민이? 제 친구요. 사춘기를 보내면서 어머니에 대한 내 나름대로의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어요. 아버지의 삶을 대신 내가 살 수는 없다고요. 조언을 듣길 잘했어요.
고맙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지연아,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아버지도 화내셨어요. 대회에 멋대로 제 그림을 내다니 무슨 짓을 하신 거냐고요! 네가 그림 좋아해서 도전했으면 했어. 재능이 있으니까. 재능 운운하지 마세요. 제대로 배운 적도 없는데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재능이 있다고 해도 전 그 길로는 가지 않을 거예요. 갈 수도 없고요. 제 상황 어떤지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하지만 마음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저와 조금 친해졌다고 해서 제 인생에 막 들어오지 마시라고요. 이런 건 제 인생에 아무런 도움도 안 돼요. 모르시겠어요? 안 돼. 예술은 어머니 같은 사람이나 하는 거예요.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고 한심하고 답답한 사람들만 하는 거라고요. 난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 거예요. 지연아, 그러지 마. 아버지 말을 듣는 거였는데 왜 이제 아버지가 어머니를 만나지 말라고 했는지 알겠어요. 아니야. 네가 하고 싶어 했어. 그림 그리는 거. 내가 그럴 리가 없잖아요. 어머니의 헛된 망상에 날 끼워넣지 마요. 난 이미 너무 늦었어요. 뭘 시작하기엔, 다시 뭘 배우기엔 나는 너무 멀리 와버렸다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내 길은 이게 아니에요. 내가 가야 할 길은 아버지가 운영하는 갤러리 사업이에요. 이미 사업가가 되기로 결정된 삶이라고요. 아시겠어요? 이제 와서 그림으로 먹고 살겠다고 여태까지 쌓아온 걸 포기하는 건 자살행위나 다름없다고요. 저를 어머니처럼 밑바닥으로 끌고 내려가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절대 내려가지 않아요. 지연이, 네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이제 2번 다시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제 방에 몰래 찾아오지도 마시고요. 다시는 그림 따위 그리지 않을 거니까. 지연아. 아우.
고마워. 헬로우. 됐거든. 조각이다, 내 얼굴. 사랑해요, 닥터페퍼. 조각이다, 내 얼굴. 고마워. 조각이다, 내 얼굴. 고마워.
고마워. 지루하군.
헐. 고마워. 힘들다. 헐. 속 모를 얼굴을 하고 있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 부이가 너한테 무슨 이야기를 했을지는 짐작 자신만 믿으라고 했겠지. 마치 자기가 널 구해. 지긋지긋해. 한 가지 색밖에 가질 수 없는 불쌍한. 난 이 성을 짓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맞이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애써왔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모두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야. 하지만 넌 달라. 넌 내 도움이 필요 없는 외부인이지. 그래서일까? 네가 너무 편안해. 너에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이야기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이미 그러고 있지. 넌 이미 구원이 필요 없으니까. 네 앞에서 난 구원자일 필요가 없어서 그런가 봐. 이렇게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기분. 새로워. 편안해. 계속 부위를 신경 쓰고 있는 것 같네. 부위를 좋아하기라도 하는 거야? 그럼 부위가 좋아할 만한 사람인지 내가 봐줄게. 그는 깊은 어둠을 가진 사람들에게 끌리거든. 아니, 정확히 말하면 본인의 어둠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을 좋아하지. 과거의 나처럼 말이야. 조심해. 만약 부이에게 네 어둠을 들키면 부이는 네 어둠을 죽이려고 들 테니까. 부이에게 어둠은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뜯어내야 할 악성 종양에 불과하니까. 하지만 난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아. 어둠은 우리의 일부야. 그러니까 난 네 어둠을 끌어안을 거야. 누구보다도 따뜻하게 너의 추악한 모습을 끌어안을 거야. 약속할게. 그러니 내 어둠도 안아줄래? 지겹지 않아? 그렇게 해야 올바르다는 네 안의 고정관념 말이야. 난 그 고정관념을 쏴 죽이고 더 자유로워지고 훌륭해졌어. 너도 그렇게 될 수 있어. 네 안의 악마는 부위를 보면 두려움에 떨 거야. 너도 알고 있지? 네 안에 악마가 있다는 걸. 넌 사실 악마가 가엾다고 생각하고 있잖아. 안 그래? 망설일 거 없이 함께 그 악마에게 손을 내미는 거야. 부이의 사랑이, 빛의 사랑이 올바른 것 같아? 널 영원히 편안하게 해줄 것 같아? 그건 환상이야. 빛은 말이야. 널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널 자립시켜. 우리 세계에서 사랑은 신뢰와 치유를 포함하지만 집착과 소유 역시 포함해. 빛과 악마의 조합이지. 하지만 부이의 사랑은 끊임없는 신뢰와 치유뿐이야. 넌 안정되길 바라잖아. 누군가가 너를 강하게 원하길 바라잖아. 독립하고 싶어? 아니면 누군가 널 소유하면 좋겠어? 이제 곧 너에게 선택의 순간이 닥쳐올 거야. 뭘 선택할지는 너에게 맡길게. 네가 원하는 건 뭐야? 독립? 아니면 안정?
볼수록 느껴진다. 지연이는 자신의 아버지와 닮지 않았다. 그 아이는 나의 예술적 감성을 타고났지만 제 아버지와 아이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의 영향으로 그 아이의 영혼이 말하는 진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건 나뿐이다. 지금이라도 아이에게 예술의 처음부터 예술이 그 아이의 영혼을 완전히 해방시킬 때 내 아들의 인생은 완전히 변할 것이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느끼는 삶의 자부심과 만족과는 전혀 다른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행복이 지연이의 영혼을 적시겠지. 예술에 대한 생각부터 깨부셔야 한다. 명성과 재물에만 급급한 아이의 아버지가 가르친 잘못된 교육에서부터 아이를 꺼내야 한다. 예술은 결코 노동이 아니다. 예술은 남들이 꺼내기 싫어하는 어둠을 용기 있게 세상 밖으로 가져와 빛으로 비추는 아름다운 행위이다.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로 추앙받으면서도 과거의 나는 그런 행복을 모르고 살았다. 명성이나 재능, 물질적인 부에 의해 좌우되는 삶이었다. 당시 내가 행복했었는지 되돌아보면 나는 내 모든 것을 잃게 되고 나서야 진정한 행복을 찾는 법을 알게 되었다. 내 아들의 예술적 영혼이 내 눈에는 보인다. 아이를 키운 교수에게도 아이를 지원하는 애 아버지의 그 아이의 아버지는 지연이를 아름다운 조화로 만들 수는 있다. 아름다운 공간에 늘 같은 모양을 유지하는 향기 없는 플라스틱 가짜꽃. 하지만 나는 그 아이를 야생의 꽃으로 일깨워줄 수 있으리라. 태양 아래 자유롭게 방향을 정해 뻗어가는 진짜 꽃. 내 아이의 꽃이 자유롭게 뻗어나갈 수 있도록 따뜻하게 내리쬐는 사랑. 그것은 태양의 사랑이다. 끝없는 예술의 자유, 환희에 내가 뒤늦게 깨달았던 그 경이로움을 그 아이에게 전해주고 싶다. 내 생명이 의미가 있어 아직 다하지 않은 것임을 안다. 내 모든 것을 던져 그 아이의 야생성을 깨울 수 있기를. 내 아이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는 방법을 속삭여줄 수 있기를.
고마워요. 음.